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숙소나 항공권을 예매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예약 대행업체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숙소에 바퀴벌레가 득실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해외 업체이다 보니 피해를 구제받기도 어렵습니다. 송광무 기자입니다. 엄지손가락만한 바퀴벌레가 복도에 죽은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숙소 출입문 앞뿐 아니라 부엌에도, 가구 틈 사이에도 바퀴벌레들이 여기저기 흉측한 모습으로 널려 있습니다. 지난 6월 태국으로 가족여행을 떠난 장모 씨 가족이 숙소 문을 열자 벌어진 풍경입니다. 놀래가지고 상을 이렇게 맨발로 밟으니까 이게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함도 좀 질렀고. 해외 온라인 숙박 예약 업체를 통해 찾은 숙소였지만 침대에까지 벌레들이 득실거려 결국 숙소를 옮겨야 했습니다. You don't want to stay. You don't want us to do anything else, and you want us to just, check you out and then refund the money. 문제는 국내로 돌아온 뒤였습니다. 3박 일정으로 11,250바트, 한국 돈 44만 원을 지불했지만 환불된 금액은 6만 6천 원이 전부. 장 씨 측은 오히려 예약 후 방문하지 않았다는 노쇼 통보를 받는 등 한 달간 업체와의 씨름 끝에 환불을 포기했습니다. 가족여행을 여러 번 횟수로 따지면 여러 번 나갔는데 이렇게 당하긴 처음이에요. 저희도 경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했거든요.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글로벌 항공 숙소 예약 대행업체 피해 건수는 1,300여 건. 전년도와 비교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환급을 해주지 않는 등 금전적 피해 사례는 4.3배나 늘었습니다. 이런 해외 사이트를 직접 이용해서 직접 계약을 체결하시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분쟁을 좀 더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국제거래 지원팀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약 전 환급과 보상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 발생 시 증거물을 남겨야 합니다. 또 신용카드사에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업체가 국내 조치에 응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실제 피해 구제는 어렵기만 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송광무입니다. 포털 사이트의 로드뷰 많이 이용하시죠? 해상에서도 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바로 바다 로드뷰입니다. 21억 원의 예산을 들였다는데 하루 조회수는 고작 30회에서 40회. 그런데 알고 보니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고 등급 보안 시설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임선인 기자입니다. 바다 위에 특정 지점을 찍자 바닷길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로드뷰를 바다에 적용한 바다 로드뷰입니다. 항해 선박 관계자 등에게 항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한다는 목적으로 2015년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이 세계 최초로 구축한 서비스입니다. 올해까지 약 22억 원의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앞으로도 최소 2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더 들어갈 계획입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의 바다 로드뷰 조회수 자료입니다. 하루 평균 조회수가 30차례도 되지 않습니다. 올해 모바일로도 바다 로드뷰를 제공하면서 조회수가 늘어난 게 불과 45차례입니다. 조회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서비스 속도 개선 위주로 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게 되면 많이 보실 것 같고요. 전쟁 발발 시 적의 타격 목표 1순위에 해당하는 각급 보안시설 부산항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는 촬영 자체가 불가능한 곳인데 바다 로드뷰에서 주요 시설의 위치 등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이 관련 인사들이 보안의식이 굉장히 크게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고 조금 개교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좀 처리를 좀 하고 실질적으로 국립해양조사원은 뒤늦게 최고 등급의 보안시설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사하구 산사태 희생자들을 조문하고 사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김 여사는 오늘 낮 1시 반쯤 산사태로 희생된
75살 권모 씨 일가족 3명이 모셔진 사하구의 한 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후 산사태 현장을 방문해 소방재난본부로부터 구조 결과와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피해 보상과 관련해 예산 확보 등에 최대한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반쯤 부산 진구 가야동의 한 공업사에서 63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공업사를 운영하는 A씨는 태풍 미탁의 영향권에 있던 지난 3일부터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날 변압기를 점검하다가 감전돼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발생한 사하구 구평동 산사태로 인해 10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따르면 이번 산사태로 2만 3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흙이 유실되면서 인근 공장 20여 곳과 주택 한 채, 식당 한 곳을 덮쳐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액만 1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시는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20억 원을 지원 요청하고 대한토목학회 부울경지회와 원인조사반을 구성해 피해 원인과 규모를 분석한 뒤 내년 장마철 전까지 복구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옛 부산 남부경찰서 부지가 청년 임대주택과 상업시설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청사로 개발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492억 원 규모의 나락기움 부산 남구 복합청사 위탁 개발 사업을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옛 남부경찰서 건물을 2024년까지 연면적 15,000여 제곱미터, 지상 9층 규모의 복합청사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80호가 들어서게 됩니다. 내년 초 입주 예정인 기장군 일광택지지구 아파트 만여 세대의 도시가스 공급이 배관 매설공사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차질이 예상됩니다. 부산도시가스는 기장읍 사거리부터 일관택지지구 1.1km 구간에 직경 300mm 중압관 매설공사를 두기로 예정했습니다.